반갑습니다. 진공 묘유에 대한 이야기에 먼저 진공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라 할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공이란 이론상 진리의 체를 나타내는 말이다. 묘유에 대응하는 말이다. 어떠한 것에도 막히고 걸리거나 물들지 않고 지극히 청정하여 아무런 흔적도 없이 텅 빈 것이다. 일체의 색과 상을 떠난 참으로 텅 빈 것이다. 청정자성, 본래 성품을 말한다. 청정자성에는 일체의 본래 망상이나 미망이 다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진공이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자체로 볼 때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우리의 그 각자의 체성 또는 성품 이런 것 역시 보더라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체의 망집을 떠나 사량 분별을 끊어버린 불가득의 반야를 말한다.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진이라 하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공이라 한다. 뭐 다 같은 비슷한 얘기들이죠. 어쨌든 간에 진공 자체는 없다는 그 얘기니까, 또 텅 비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든 저렇게 이야기하든 간에 진리의 채적인 면, 용보다는 진리의 채적인 면을 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묘라는 건 묘할 묘, 빼어나고 훌륭하다, 이제 오묘하다, 미묘하다. 그 나무를 보더라도 그 젊었을 때 활발하게 자라서 꽃을 많이 피지, 노모기 되면 나무가 늙게 되면 잎도 이제 왕성하지 못하고 꽃도 많이 못 피잖아요. 이게 어쨌든 간에 젊은 그러한 데서 어떤 생명, 제2의 생명이랄지 이런 것들이 잉태되고 길러지고 하는 것들이 묘다. 또 묘유할 때 유는 있다, 존재하다, 가지다, 소지하다, 독차지하다, 소유하다 이런 의미다 말이에요. 묘유라는 것은 만물이 실체가 없는 가운데 여여히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장미줄기를 예를 들잖아요. 없죠. 장미줄기 이렇게 있다 할 때 꽃도 뭐 이파리도 줄기도 사실 빠개보면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묘하게 나타나지 않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가운데 여기 존재하고 있는 이제 모습을 지칭한다. 또 불변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성립하는 현상이다. 공을 근원으로 하여 존재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현상이 이제 공을 주체로 해서 거의 나타나는 이제 상황이다 그 말이죠. 현상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공이 없으면 역시 묘도 나타날 수가 없다. 진공이 아니면 묘유가 될 수가 없고, 묘유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진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진공묘유라는 용어도 이제 도가철학에서 근원이 된 말인데, 이제 불교가 중국에 전입되면서 노자의 무를 차용하여 공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노자가 무를 주장을 했거든요. 무이 공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차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 대사전에 보면은 있지 않는 데 있는 것을 말하여 묘유라 하고, 상대적으로 공이 아닌데 공한 것을 말하여 진공이라 한다.
비유지유할 묘유라. 있는 것이 아니요. 그러는데 있다라고 말을 해서 묘유라고 한단 말이야. 있는 게 아니다. 비유다 말이야.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장미꽃이 뭐 줄기 간이거든. 또 옆 꽃이나 줄기나 이파리가 있었느냐? 가령 그 속에 장미의 그 줄기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있었느냐? 없었잖아요. 없게. 없지만은 묘하게 나타나더라. 이게 묘이다 말. 있지 않은 것이 있어져. 묘하게 있어져. 이것이 묘이다. 이 대우 비공지공. 공이 아닌데 공이다 말. 이런 꽃과 이 줄기와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나 있어지지 않느냐. 있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공이 아닌데 공이요. 이것을 이제 진공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그 사전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공은 이론상 진리의 체, 곧 근원적인 면을 나타내는 말로 어디에도 막히고 걸리며 물들고 어둠이 없는 지극히 맑고 청정하여 어떤 흔적도 없고 상도 없으며 일체의 벌레와 모든 망상과 미혹 또는 사량 분별이 모두 끊어져서 텅 빈 것을 진공이라고 말한다. 즉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진이라 일컫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공이라 한다. 풀이 거짓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이게 참 진짜인데 이걸 직팔로 읽는 세상이 됐다. 그러니까 참이 아니죠. 이게. 분명히 참 진짜로 이렇게 읽어야 하는데 이것을 참지 안 읽고 직팔로 읽는 세상이 됐다. 이게 참이 아니다.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참이라고 하고 무형고 진공이다. 형상이 없어. 말로 이럴 수도 없고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고 글로 쓸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제강점기 때 이제 뭐 실제 있었던 얘기라고 그런 것 같아요. 누구한테 들은 건데 지금 이제 서울대학 전신이 뭐 경성 제국대학이라고 해서 그 한국 사람은 그 당시 한국 사람은 이제 들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학생이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 거예요. 이게 창씨 개명을 해 놓으니까 일본 이름을 썼겠죠. 그래서 시험에 합격을 했다.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교수들이 저 사람을 떨쳐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돼가지고 면접을 하는데 면접이 2층 강다에서 면접을 하는데 이제 면접관 앞에 딱 서니까 그 교수가 너 2층으로 올라왔는데 올라온 계단이 몇 개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2층 올라가면서 계단 세면서 올라간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열에 열도 없을 것 같아요. 뭐 3층 올라가려면 3층 계단 어떻게 다 셉니까? 올라가는 거지. 그 학생이 내려가는 계단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렇죠. 올라오는 계단이 10개면 내려가는 계단도 10개고, 올라오는 계단이 20개면 역시 내려가는 계단도 20개일 것 아니냐. 이게 맞은 거예요. 또 이제 교수가 느닷없이 일어서더니 그 학생 뺨을 하나 탁 때린 겁니다. 얼마만큼 아프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아프다는 그 기준이 어떻게 좋을 거예요? 형상 자체가 없잖아요. 즉 무형이잖아요. 무형. 때리긴 때렸지만 또 맞기는 맞았지만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이쪽은 이 정도 아프고 저쪽은 이 정도 아프다. 어떻게 하는 거야? 그 학생이 옳다 됐다 생각하고는 일어나서 교수 뺨을 아주 그냥 세게 때린 거예요. 이마만큼 아프다.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해가지고 훌륭한 인재가 됐다.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으면 공인데 그 공이 우주 삼라만상을 다 통할하고 있지 않냐. 다 통솔하고 있지 않냐고 말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진공이라야 묘유가 되고 묘유는 반드시 진공의 바탕을 해야 진짜로 묘유를 놔둘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상이 없지만 아픈 기준이 없지만은 그 교수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어? 자기는 생각한다고 작게 때렸는데 그냥 학생을 갖다가 그래도 밉기도 하겠죠. 그렇게 때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형상이 없지만 결국은 이렇게 만유를 나타내는 거 보면은 그 공 자체가 형상이 없는 거라고 할 수도 없다. 묘유는 만물이 실체가 없는 가운데 여여히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지칭한 말이다. 다시 말하면 진구 이론상의 진리의 자체, 체고 다음에 작용용이다. 체용이다. 즉 진공은 진리의 체이며 묘유는 진리의 용으로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신묘불측하고 무궁무진하여 불가사의한 진리의 작용을 말한다. 우주의 삼라만상은 진공묘유의 조화가 무식한 급에 은연자재하는 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진공묘유는 진공이란 텅 비지 않는 것으로서 텅 빈 것이요 묘유란 있지 않는 것으로서 있는 것이다. 이게 진공자는 이 비공지공이요 묘유자는 이 불유지요. 있지 않는 것이지만 있는 것이고 비지 않는 것이지만 빈 것이다. 그래서 진공묘유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지 않음으로써 빈 것이요 빈 것으로서 비지 않은 것이니 소승의 편직과 같지 아니하여 함으로 다만 빈 것으로서 진공이라 부르는 것이요 있지 않음으로써 있는 것이요 있는 것으로서 있지 않은 것이니 범복의 망계와 같지 아니한 실제 있는 것으로 묘유라고 부르는 것이다. 진공은 등이 만법을 내고 묘유는 일체가 다 같은 것이니 이것이 진공묘유의 내포된 뜻이다. 네, 이 얘기인데 제가 이제 지은 글이에요. 비공지공, 공이불공, 비요 소승 편집지 단공, 이제 주 진공.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공에 대해 예부터 몇 가지 잘못된 이해 방식이 있었는데 중국 하엄정의 승려 법장은 반야심경의
주석서인 바냐바라밀다 심경 약소에서 이를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하였다. 이제 이것을 인거에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공이 사물과 다르다는 견해이다. 이는 공을 사물과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물을 떠나 별도의 공을 구하는 것이다. 법장에 따르면 이런 견해에 대처하기 위해 반야심경에서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이 사물과 다르다는 견해이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인데 어떻게 다르냐? 일치점이 있다. 일치점. 진공과 묘유의 일치점이 있기 때문에 진공이 되기도 하고 묘유가 되기도 한다. 색과 공이 일치점이 있기 때문에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다. 나타나는 색을 궁구에서 추구해서 보면 그건 공짜리고, 공짜리가 다시 구르고 굴러서 결국 색으로 화연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또는 그 해설상에 있어서 체와 용을 이야기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체의 진공에서 구르고 굴르고 굴러가지고 그리고 용으로 묘유가 실현이 된다. 그리고 공이 묘유를 냈다고 봐야죠. 결국 공이 유를 냈다고 봐야죠. 그러면 낸 유는 영원하냐? 그게 아니다. 다시 말해, 이 색 자체가 영원하냐? 색은 뭐 유와 마찬가지니까 영원하냐? 그게 아니다. 이것이 결국은 진리의 운행에 의해서 사그라져 가지고 공으로 그건 되돌아간다. 귀공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공과 색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둘째는 공이 사물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는 이 세계의 구체적인 사물을 소멸시킨 뒤 남는 빈 공간을 공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에 대처하기 위해 반야심경에서 색이 곧 공이다라고 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이 사물을 소멸시킨다는 견해이다 말이에요. 공이면 어디 사물이 없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고 말이에요. 분명히 있는데 그 색이 결국은 공이 되고 공이 또한 색이 될 수 있는 것인데 현상을 무엇이 들어서 생사자재를 하느냐 할 때 결국은 공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사물 자체가 저 혼자서 생겨났다, 멸했다. 그러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춘생, 하장, 추수, 봄에는 낮고 여름엔 자라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갈무리는 것이 사물 하나하나 그 자체가 지가 혼자서 그러냐? 그건 아니다 말이죠. 그 이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 뭔가가 있어. 그것이 들어가지고 이와 같은 현상을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고리로 다 연결되고 꿰가지고 있다 말이죠. 한 고리로 꿰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색즉시공이다. 색이 바로 현상 나타나는 그 자체가 바로 공이다. 셋째는 공을 어떤 특정한 사물로 여기는 견해이다. 이는 공을 이 세계의 다양한 사물들과 마찬가지로 있는 존재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에 대처하기 위해 반야신경에서 공이 곧 색이다 라고 하였다. 이런 공에 대한 이런 잘못된 견해를 타파하기 위해 불교도들은, 그러니까 공즉시 색이다. 색즉시공이 반대죠. 공을 어떤 특정한 사물로 여기는 견해다. 이게 사물 자체가 빈 거예요. 이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현상의 사물 하나하나에서 그 공리까지, 공까지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라. 영원하다라는 그 단어를 결국은 파기시켜라. 현상 사물은 영원한 건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시간이나 조건을 따라서 흩어져 결국은 공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뭐 지수화풍을 보더라도 지, 수, 화풍, 어떤 이제 우리 몸만 아니라 사물의 몸, 생명 몸도 지수화풍으로 다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가 어떤 우리의 그 육신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뭐 땅으로 가는 거예요. 땅 기운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땅으로. 그러면 그 땅에서 그러면 다 사그라지고 마느냐? 그건 아니죠. 변형이 돼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뭐 나무 뿌리에 스며들든 또는 물 따라서 흘러가서 어디에 스며들든 분명히 스며들 거다. 그러면 이 지수화풍 자체가 처음에 있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없었지만은 묘하게 있어져 가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육신을 이룬다. 그렇다가 시간 따르고 조건 따라서 결국은 이렇게 흩어지는 상황이냐. 그래서 결국은 지의 공, 수의 공, 화의 공, 풍의 공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따라서 공의 지, 공의 수, 공의 화, 공의 풍이라고 역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공즉 시색, 색즉 시공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공묘의에 대한 그 견해를 확실하게 이렇게 그 알아야 진리를 공부하는데 이렇게 그 실마리를 이제 잡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진공, 곧 참된 공이란 이 세계의 사물 그 자체의 존재 양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는, 그런가 하면 작용은 있으되 흔적은 없는 묘한 이치의 불이법, 곧 유와 무의 두 극단을 떠난 모든 사물의 실상을 깨닫는 것을 진공묘의 또는 중도라고 한다. 따라서 진공과 묘의는 따로따로의 별개의 것이 아니다. 별개가 아니죠. 진공은 반드시 묘의를 내고 묘의는 반드시 진공의 근거를 두고 결국은 나중에 묘의는 결국
진공으로 되돌아간다. 그럴 경우에 진공이라 하지만은 역시 그 공이 이렇게 움직이고 하지만 동화할 경우에 다시 묘위로 나타날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소승에서 말하는 한쪽에 치우친 편공이 아닌 것을 진공이라 하고 비유의 유로서 본부의 그릇된 시류가 아니므로 묘위라고 한다. 그렇게 소승 입장에서는 공이는 있다 이렇게 원래 공이는 있다. 공이라는 게 원래 비었다. 또 본부 입장에서는 있는 거다. 응?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결코 올바른 사상을 깨우쳤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필자가 제가 지었던 단편을 몇 개를 진공묘에 대한 몇 개를 말씀을 드리자면, 무릇 고유한 성품을 진공이라 이르는 것이요 따라서 쓰는 마음을 묘이라 이른다. 대범 정성을 유지 진공이요 수의 용심을 쓰는 마음을 유지 묘이라 한다. 정성, 진공. 진공이죠. 일체의 사랑 계유가 다 잠자서 성품이란 그 자체도 없는 그 상태는 결국 진공 아니냐. 그런데 그 진공 그 자체에서 묘하게 있어진 상황이 묘이라고 할 때 우리들의 그 마음이 고유한 성품에 근거해서 그 마음을 쓰면은 이것이 묘이다. 즉 정성으로서의 용심이다 그 얘기입니다. 고요한 그 가운데서 결국은 쓰여지는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나오는 거죠. 무릇 희로애락이 아직 발현되지 않음을 진공이라 일컫는 것이요 따라서 그것이 발현되어 절도에 들어맞는 것을 묘이라고 일컫는다. 대범 희로애락기 미발을 유지 진공이요 인차 발익의 중절을 유지 묘이라 한다. 희로애락 일체의 본래 망상이죠. 이런 것들이 다 없는 상태, 즉 발현되지 않는 상태, 어떤 감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이게 진공이고 또 발현돼서 딱딱 절도에 딱딱 맞는다. 이게 중절이다. 탁탁 맞는다. 그러면 이것이 묘이라고 볼 수 있다. 무릇 하늘 땅이 아직 나뉘지 않음을 진공이라는 것이요 따라서 하늘 땅이 나뉘어 존재함을 묘이라 이르는 것이다. 이제 대범 천지 미분을 유지 진공이요 수의 천지 분존을 유지 묘이라.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봤다.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 올라가서 또 쳐다보면 또 하늘이 있어요. 그럼 또 하늘 거기 올라가서 또 쳐다보면 또 하늘이 있다. 그 텅 빈 거 아니냐고 하죠. 그래서 이 1월 성신, 삼광이라고 그러죠.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일월 성신이 우주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그 순에 박순이 되든 호박순이 됐든 간에 그 호박이나 박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일월 성신이 일, 월, 성, 신 이런 것들이 우주 공간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놓여 있는 그 상태에 해가 있는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고 달은 달이 있는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고 별은 별이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게 놓여 있는 그 자체를 현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서 매달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주로 표현을 하는데 어디가 과연 끈이 있어서 매달려 있는 것이냐. 진공 상태에서 결국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놓여 있는 그 일월 성신이 영원하냐? 그건 아니다 그 말이야. 언젠가는 해도 달도 별들도 다 공으로 뭐 돌아간다기보다는 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그 공이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묘하게 상황을 따라서 결국은 또 나타나는 현상이 된다. 이것이 묘유다. 무릇 한 생각이 아직 나오지 않음을 진공에 이르는 것이요 따라서 한 생각이 떳떳하게 나타난 것을 이제 묘유라 이른다. 일념상현이죠. 항상 나타나. 늘 우리들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것이 묘유고 일념 미진 한 생각도 나오지 않을 때 이제 그때가 진공이다. 무릇 숨음을 진공이라 이르는 것이요 따라서 드러남을 묘유라 한다. 보면 은익을 위지 진공이요 수의 현현을 위지 묘유라 한다. 이게 숨고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는 이제 진공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현상적으로 드러날 때 이것을 묘유라고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무릇 체를 진공이라 이르는 것이요 따라서 용을 묘유라 이른다. 진공이 체요 묘유가 결국은 용이고 무릇 이론의 진리를 진공에 이르는 것이요 따라서 사은으로 나타남을 묘유라고 이른다. 그러니까 사은 그 자체가 사은 자체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진공에 바탕을 해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다 이어져 있다. 진리와 현상과 다 이어져 있다. 그래서 처처불상이 되는 것 아니냐. 처처진리다. 처처진리. 곳곳 만물, 사물 하나하나가 곳곳마다 다 이런상의 진리의 화연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끈으로 이승이라고 할까? 진리의 끈이라고 할까? 이런 걸로 다 이어져 있지 않느냐고 말이지. 다. 또 무릇 무국을 진공에 이르는 것이요 따라서 음양을 묘유라고 이르는 것이다. 무국, 태극 다 이게 진공입니다. 또 역시 음양, 음양, 동정 다 이런 것들이 묘유다 그 말이죠. 우리는 무를 진공에 이르는 것이요 따라서 유를 색을 묘유라고 이른다. 무의 또 이제 유의 묘유고 무릇 진체를 진공에 이르는 것이요 따라서 현상을 묘유라고 이른다. 진체 진리의 그 바탕 이걸 진공이고 현상 이 묘유가 아닙니까? 그래서 진공과 묘유가 이 우주 전체에 다 나타나 있다. 다 드러나 있다.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서 사물 하나하나를 바로 부처님의 화신, 즉 진리의 화연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예지를 우리들이 이제 갖추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진공묘유에 대한 얘기가 경전에 어떻게 실려 있는가, 또 어떻게 말씀이 되어지고 그 있는가를 우리들이 찾아보아서 대용사님의 법을 펼치는데 이렇게 도구로 좀 삼아보자 하는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열애소득보 차법 무실무어라. 금강의 뜻이죠. 열애 얻음과 법은 싫다운 것도 없고 헛된 것도 없느니라 하였으니, 싫다운 것이 없다는 것은 곧 진공이요, 헛됨이 없다는 것은 곧 묘유다. 무실즉 진공이요, 무허즉 묘유다. 싫다함이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나타난다. 그게 묘유다. 무실무예요. 나타나. 진공에 인하는지라 그러므로 묘유에 걸리지 아니하나니. 그렇지 않으면 이는 완공에 나아가는 것이요, 묘유에 인하는지라 그러므로 진공에 걸림이 없나니, 그렇지 않으면 문득 이것이 망령되게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현상 하나하나가 진리에 바탕을 해서 진리로의 끈으로, 진공의 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끈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고리처럼 껴있다. 다 껴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운행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가 되고 있지 않느냐. 종경록에도 보면은 이너진이란 말은 가장 미세한 부스러기라는 뜻인데, 이너진은 차성이 없다. 허공이 곧 이 진공이며 진공이 곧 이 본각이다. 진공을 깨쳐야 본각을 이룰 수가 있다. 그게 이너진 무차성. 그 미세한 부스러기 하나하나까지 차성 자체, 자기 성품은 없지 않냐. 그래서 허공이 바로 진공이요. 텅 빈 허공이 진공이다. 그 진공을 깨달을 때 바로 근본적인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다 말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들이 공을 깨야, 공돌이를 알아야, 공의 위치를 알아야 진리를 깨달았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종경록에도 현종론에 이르기를, 우리 이 선물의 일승묘지는 무념으로 종지를 삼고 무주로 근본을 삼으며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은 것이다. 진공묘지다. 그러니까 일승묘지는 무념이종, 무주위본, 진공위체, 묘유, 수용이다. 그 무주나 무념 이런 것들이 다 진공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 자체가 바로 묘유의 용체 아니냐. 그래서 어찌됐든 늘 말씀드린 대로 공을 이루자. 공을 깨닫자. 각공, 공을 깨닫자. 공을 깨닫자. 공이 깨우쳐져야, 먼저 공이 깨우쳐져야 현상도 바르게 알 수가 있다. 일승은
일체 중생을 교화해서 성불케 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도경, 즉 길이다. 근데 일승 자체가 진공이 아니면 일승이 될 수가 없다. 진공이치를 먼저 깨달아야 일체 생명을 교화해서 부처를 이루도록 할 수 있고, 또 낙원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길도 된다. 그래서 진공이치를 먼저 깨닫는 것이 공부하는데 첫째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일승법도 일체 불법이고 일체 불법도 일승법이다. 진리 그대로 뿌리를 해서 짜여진 것이 결국은 법이 아닙니까? 또한 진리의 진리가 굴러서 나타난 것이 법이다. 그러니까 정법이라는 게 뭐예요? 바른 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진리의 근거를 두지 않는 법은 정법이 될 수가 없다. 자기가 어떤 조그마한 깨달음으로 인해서 뭘 하나를 세워놓고 이게 정법이다 할 수는 없다고 말이죠. 과연 정법이라고 할 때 이론의 진리의 근거를 두고 그 진리로 확철대오를 해서 나타내 준 것, 이것이 정법이라고 볼 때 이 정법의 끝을 추구해 나가면 결국 이런 진리의 귀납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일승법이 곧 일체불법이고 일체불법이 곧 일승법이다. 타인 중생 근기부동 분이 설삼. 그래서 다만 중생의 근기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풀어서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분설삼이나 법무고와 불불 도동 계의 일승이다. 이게 법에는 뭐 높고 낮은 것도 없고, 또 이제 불조와 부처의 법은 결국은 같은 길이 아니냐. 그래서 모두가 다 일승이다. 원영유 일승자는 미불법장거 제문자의 구불법. 이제 일승법이라는 것은 불법장에 들지 못하고 이렇게 어떤 문자를 통해서 법을 구하는 것은 일승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묘지도 정미 유심지의 이게 아주 정미하고 유심 깊은 그런 의미다. 북계 안지추는 안식하온 귀심에서 하고신 범인지 억설 미대성지 묘지. 어찌해서 보통 사람들은 그 큰 성현의 묘지를 믿지를 않느냐. 성인이 밝혀준 그 진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 진리를 믿지 않고 있느냐. 이제 그런 의미고, 양서 심약전에도 궁기묘지 자입신지 자기라. 그래서 그 묘지를 궁구해서 알아야만 입신의 경지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공의 이치를 확실하게 대오를 해야, 확철 대오를 해야 묘유의 자재를 놔둘 수가 있다. 묘유 자재를 놔둬야 일체 생명을 제도해서 낙원세계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러한 모든 법이 대종사님의 그 이론 대도에 또 이론 정법에 다 갖춰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서 진공묘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진리를 깨닫는 크신 성자가 꼭 돼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